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5G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의 중추와도 같은 화웨이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듯이 공격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실시될 화웨이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기 위한 최고 수위의 규제 카드를 이미 승인을 했죠. 그것은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은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상관이 없이 화웨이에 공급을 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을 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없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에는 어떤 반도체 칩도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화웨이의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고사작전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웨이의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사업과 5G 네트워크 장비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까지 다시 마술을 뻗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타겟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SMIC가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약 4.5%에서 4.7% 수준입니다. 이것은 TSMC,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UMC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파운드리 지형도와는 별개로 SMIC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의 내수 시장 때문이에요. 현재 SMIC의 기술 수준은 이제 막 14나노 양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4나노 최신 공정에서의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이 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적어도 1에서 2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으로만 따지면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더라도 4년에서 6년 정도 뒤처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SMIC가 무서운 이유는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가 사실상 SMIC를 키워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7나노 이하 미세공정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향후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반도체 제조기업들 중에서 7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에 가장 가까이 닿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바로 SMIC예요. 만약 SMIC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빠른 시일에 그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낸다고 한다면 SMIC가 파운드리 시장의 폭풍의 핵이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반도체 수요가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몇 년째 반도체 수요가 원유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액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국 반도체 수요 중 상당 물량을 SMIC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내수 물량만으로도 SMIC가 세계 탑권의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던 SMIC가 미국의 제재 물망에 올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급소라고 불리는 파운드리 기업 SMIC를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에 올려서 거래 중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SMIC가 중국 국방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싹을 아예 자르려 한다는 분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결국 미국의 큰 그림에는 화웨이, 하이실리콘, SMIC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반도체 굴기의 중추를 아예 끊어버림을 통해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영원히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청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통신기기 등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제조회사입니다. 물론 화웨이 휴대폰 AP인 기린 시리즈를 설계하는 하이실리콘이 자회사로 존재하지만요, 이 회사도 결국에는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팹리스 회사예요. 즉 화웨이가 첨단 기기들을 예전처럼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첨단 반도체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로 들어가는 반도체 길목을 사실상 모두 차단해버림을 통해서 화웨이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죠. 벌써 시장 전망은 처참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지 않는다면 지금 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내년에는 화웨이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4%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때 세계 1위 휴대폰 생산 회사인 삼성전자를 점유율 기준에서 0.2%포인트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했던 화웨이의 명성치고는 이 4%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요,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화웨이의 사업 영역은 쪼그라붙을 거예요. 아무리 중국에 애국 소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을 해야 애국 소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화웨이의 주력 산업인 5G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수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현재 세계 1위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화웨이는 앞으로도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 확장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겁니다. 생산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고스란히 2위인 에릭슨, 3위 노키아, 그리고 4위인 삼성전자가 사이좋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러한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는데요. 북미와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의 5G 네트워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이 어제 발표가 되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에서 세계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약 5년간 8조 규모의 5G 네트워크 솔루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성공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완전 회생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는 5G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요, 매각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던 사업부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장비의 미래를 보고 5G 사업에서 최고 난이도로 불리는 28GHz 대역의 밀리미터파 웨이브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지역에서 그 세력을 점차 야금야금 확장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2월에는 캐나다의 메이저 통신사였던 탈레스와의 5G 네트워크 계약에 성공을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뉴질랜드의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9월 7일 버라이즌과의 5G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 계약까지 수주를 해냄으로 인해서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는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매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살아난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는 이젠 유럽 지역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화웨이의 동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이번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지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들이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보이콧하는 등의 이상 기류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게도 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5G 네트워크 사업에 삼성이 참여해달라는 공식적인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5G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웨이의 몰락, TSMC와 삼성전자의 부상, 그리고 SMIC 추가 제재로 인한 파운드리 지형도의 변화,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지형도의 변화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그리고 미국 대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대선 전에 막판 표몰이를 위한 트럼프의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대선 이후 중국을 향해 취했던 이 고삐를 느슨하게 놓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현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누가 대권을 거머쥐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첨단 산업의 지형도가 미국을 위주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태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태도를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삼성은 기로에 서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절대 강국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미 TSMC는 친미로 노선을 일찍이 정했습니다. 미국의 줄을 섰죠. 이젠 삼성의 차례입니다. 이제 9월 15일이면 모든 화웨이로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선이 끊기게 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대 수요처를 잃고 산업 생태계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최대 수요처를 잡는 대신 미국에게 거의 아사 직전까지 두드려 맞을 것인가?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호재를 마냥 기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국제 질서의 거대한 흐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복잡한 하루입니다. 이것으로 경제를 말하다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